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숲은 송라면 하송리에 위치한 하송숲. 아직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숲이지만 아주 큰 이야기를 간직한 숲이기도 합니다. 1년 중 요맘때가요, 좀 기분이 좋으면서도 가장 아쉬울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처럼 낙엽 밟는 소리가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 끝자락이 딱 요때잖아요. 그게 이제 참 이게 경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가을은 흔히 또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수확이 있으면서 또 낙엽은 또 뭔가 버림의 계절이고, 네. 그게 좀 철학적인 계절이 이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낙엽 밟는 길을 걸으면서 사색도 하게 되고, 그렇죠. 낭만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로 추억하게 되는 때가 요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뒤에 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풍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숲은 어딘가요? 참 말씀을 좋게 잘 시작하셨는데, 네. 이 계절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숲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오늘 숲은 아무래도 사색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숲인 것 같아요. 아, 제가 포인트를 잘 집었군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 숲은요, 역사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낙엽 밟는 그런 활렵수림이기 때문에 오. 굉장히 가을에 어울리는 숲이거든요. 이곳의 지명은 송라면 하송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하송리가 있으니까 상송리, 중송리, 하송리 이런 대칭되는 개념인데, 이게 조선시대 때는 청하에 다 들어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쪽이 이제 컸기 때문에 네. 말을 갈아타고 또 이 숙박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네. 그러한 역촌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굉장히 컸고요. 그 큰 마을에 어울리게 이 숲 또한 굉장히 컸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더불어서 숲도 컸다면 역사와 이야기들이 좀 그득그득 있겠네요. 이 숲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름도 있거든요. 네. 그건 제가 또 걸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색이 있는 길을 좀 걸으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낭만 있게 걸어가 보시죠. 예. 자. 과거에 비해 숲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201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받을 만큼 잘 보존된 숲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숲에 어울리는 이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인의 숲. 어떤 의미일까요? 숲 한켠에 기념비가 있고요. 네. 기념비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맞죠. 여인의 숲. 무슨 내용이에요? 통상 이제 우리나라 전통 마을 숲에는 네. 그 지역 이름을 따는 게 대부분이죠. 이곳 그렇죠. 같으면 하송리니까 하송숲. 보통은 그런데 조선 전기 때부터 이게 번창했던 숲인데 중간에 이제 이 숲이 많이 훼손이 되었나 봐요.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 지역이 역촌으로 발달할 때 이 주막을 경영하고 숙박시설을 경영했던 김설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네. 이곳에 이제 땅을 구입을 하고 또 나무를 심고 해서 숲을 가꾸었다는 거예요. 아. 이 지역이 이제 청하천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이 청하천이 이제 그 홍수가 이제 네. 범람을 하면 이 지역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 뭐 어떤 가축들 이게 한번 대홍수 때 떠내려갔는데 그때 미리 갖고 놓은 이 숲 나무에 걸려서 사람들이 구했다. 그 덕을 기려서 여인의 숲이라고 최근에 명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망가져갔던 숲을 한 여인이 복원을 했고 그렇죠. 그 복원 결과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오. 정말 숲을 우리가 잘 가꾸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식생이 숲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생명을 살렸다. 그러한 숲이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숲은 참 신비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러려고 해서 생명을 구했다라고도 볼 수 없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사는 데에도 우리의 삶과 생명과 떼어낼 수 없는 게 이런 그렇죠. 숲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숲의 중요함을 알았던 한 사람의 성경 증언으로 지금까지 지켜질 수 있었던 소중한 숲. 여인의 숲에는 생명을 지켜낸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득했는데요. 지금은 상수리 나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숲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들도 굉장히 아기자기 많아요. 많죠. 네. 무슨 나무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공통점은요. 모든 나무들이 다 이제 가을에 물이 들고 낙엽이 진다는, 그러니까 활엽수라는 뜻이에요. 네. 이 숲이 굉장히 컸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느티나무, 쉬나무, 뭐 말채나무 이런 나무들이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이제 나무들이 좀 이게 새로 심고 숲을 보완하면서는 주로 상수리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오, 상수리 나무. 들어보셨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 임금님 수락상. 맞죠? 예. 이곳에 이제 여인의 숲에 있는 참나무들이 주종이 다 상수리 나무고요. 그리고 뭐 말채나무, 그리고 팽나무, 느티나무도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가을이니까 또 이맘때는 전부 이제 이 나무 잎이 그렇죠. 정말 초록이 지쳐서 단풍이 들었잖아요. 굉장히 좋을 때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좋잖아요. 맞습니다. 화렵수이기 때문에, 화렵수로 만들어진 숲이기 때문에 이런 매력들이 더 한층 배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또 상수리 나무는 낙엽도 또 굉장히 늦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또 다 앙상한 가지를 보여도 또 이곳에서는 그나마 좀 늦게까지 볼 수가 있어서 여인의 숲을 또 찾는 매력이 될 겁니다. 아, 늦가을의 풍미를 그렇죠. 만끽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상수리 나무숲. 올해의 마지막 가을 나들이는 이곳 하송숲에서 보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용한 사색의 시간과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볼 수도 있겠죠. 숲 안에서 느끼는 매력도 있지만 이렇게 숲 밖에서 숲을 바라보는 매력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오늘 숲은 마을과 함께 있는 숲이라서 그런지 매력이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숲의 기능의 문제인데요. 네. 이 사실 숲 밖에서 숲을 보면 이 숲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숲은 이제 수구막이 숲이라고 합니다. 수구막이 숲이요? 수구를 막는다 해서 오. 수구막인데 물수자의 입구자, 그러니까 네. 물이 드러나는 곳, 이걸 이제 수구라고 하겠죠. 음. 이 마을이 이 앞에 바로 이 동해 바다거든요. 네. 바다로 바로 열려 있으면 풍수 지리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것을 수구막이, 즉 숲으로 만든 거죠. 마치 방파제를 막는 것처럼 이 실제로 이곳에서 어떤 그런 방파제를 막는 건 아니고요. 나무 숲으로 해서 그런 어떤 좋은 기운을 마을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 거덕하게 고이게끔 막아주는 숲이다 해서 수구막이 숲이죠. 그 얘기는 마을 따로 숲 따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숲은 이 마을을 위해서, 이 그렇죠. 마을은 이 숲과 함께 지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을 숲의 어떤 옛선조들의 어떤 그런 지혜죠. 그냥 와서 숲을 한번 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이 숲에 왔다가 그냥 마을도 한번 슬쩍 걷고 숲까지 한 번 더 보면 조금 더 운치 있는 그런 숲에 대한 낭만을 느끼지 맞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편안한 듭니다.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늦가을에도 단풍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숲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단풍을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혹은 단풍이 조금 더 그리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곳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숲을 또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을 지키며 마을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네 숲. 송라면 하송리 여인의 숲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가을날의 풍경까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우리 지역 문화 맛집을 찾아 오늘도 꿈틀로에 도착. 그런데 채소와 과일이 한가득? 혹시 정말 그냥 맛집인가 싶은데 물을 열심히 깎고 다듬는 손길. 잠시 후 펼쳐진 우와, 믿을 수 없는 광경. 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식품 조각을 하고 있는 꿈틀로 작가 오연록입니다. 푸드 카빙은 이제 푸드는 음식이잖아요. 카빙은 이제 조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조각하는 일을 푸드 카빙이라고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다양한 모양을 조각해서 음식을 더 빛나게 하는 푸드카빙. 과거에는 보조적인 장식 역할 또는 기술의 영역에 가까웠다면 최근엔 푸드카빙 또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냄비 우동이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냄비 우동에 가니쉬로 올라가는 당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었는데 제가 잘하더라고요. 솜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나비도 만들어 봤는데 그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나비를 잘 못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잘 완성을 했고요. 솜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푸드카빙의 매력에 눈뜬 오현록 작가. 더 배우고 더 알고 싶었지만 국내에선 배울 기회가 마땅치 않았고 결국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직접 해외 고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푸드카빙 배우는 게 굉장히 이제 고가이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배울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런 제가 원했던 그런 조각들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태국과 이제 베트남에 가서 배우게 됐습니다. 아름아름 선생님을 찾아가며 어렵게 공부했던 오현록 작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현록 작가를 찾아와 푸드카빙을 배우는데요. 취미로 배우는 푸드카빙,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푸드카빙을 배우면 그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포인트로 그렇게 올려놔도 좋고요. 음식에서도 포인트로 카빙을 해서 올려놓으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은 1시간 집중하기 어려운데 푸드카빙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2시간은 꼼짝 않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 향상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무로 꽃을 만들 순 없지만 조금만 배우면 내가 만든 음식에 멋을 더할 수가 있다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절반 부분에서 약간 어슷썰기를 해주는 거예요. 꼭지 부분은 꼭지 부분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방울토마토는 약간 대추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울토마토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새 귤이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귤을 이용해서 포인트 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요. 여기 꼭지가 아랫부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여기 껍질만 3등분으로 해서 자를 거예요. 근데 밑은 자르면 안 돼요. 밑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거죠. 껍질을 벗겨보면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오죠. 이제 여기 둥근 부분을 절반을 자르되 끝까지 자르지 말고요. 끝은 살짝 붙어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거기에 키위 속을 둥글게 파낸 다음 얇게 잘라 꽃 모양으로 장식할 수도 있고요. 사과 껍질을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내서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푸드카빙 어렵지 않죠? 과일이 꽃이 되고 하트가 되는 마법. 참 신기하고 근사한데요. 오현록 작가는 누구나 푸드카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꽃으로 피클이라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꿈틀러에 있다 보니까 이게 푸드카빙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단시간에 배워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 필요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꽃으로 피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꽃으로 피클. 병에 든 피클을 꺼내 담았을 뿐인데 식탁 위에 예쁜 꽃이 피어난다면 식사 시간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푸드 카빙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료를 모아서 책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중적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것들을 이제 내고 싶습니다. 식탁에 행복을 부르는 작품. 우리 지역 푸드카빙의 선두주자 오연록 작가. 푸드카빙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어느 볕 좋은 가을날, 이른 아침부터 향교의 음식이 그득합니다. 잔치라도 열린 걸까요? 탱글탱글 쫄깃쫄깃해요. 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맛은 진짜 찐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경주의 전통 음식 문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한 발굴의 장. 경주 전통 음식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주의 숨은 고수들이 총출동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경주 향교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왔습니다. 원래 향교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들 알고 계셨죠? 여기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냄새를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냄새를 따라 향교로 들어가 보니 경주의 맛있는 음식들은 여기다 모였네요. 와,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음식이잖아요, 그쵸? 무슨 향교가 아니고 뷔페 같아요, 뷔페. 와. 아무래도 뭔가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것 같죠? 향교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도록 소반상에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의 정체는 바로 경주 전통음식 경연대회의 출품작들입니다. 이곳에 지금 보니까 향교인데 음식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신라 전래 음식과 경주 정통 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어떤 취지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예요? 예, 신라 전래 음식 발굴하고 전통 음식을 알리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음식들이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대상을 받거나 금상 받는 모든 분들에게 식당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식당을 하면 저희들이 레시피도 제공하고 신라인의 밥상이라는 현판도 달아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게 매해마다 열리는 경연대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혹시 대상 수상하신 분 식당을 제가 직접 가서 먹어볼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예. 그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먹어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음식을 맛보러 찾아온 곳은 경주시 배동의 한 식당.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작년도 경주 요리경연대회 대상 수상하신 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떤 작품 출품하셨어요? 제가 직접 도토리를 말려서 시래기도 농사 지은 거로 시래기 묵밥으로 대상 받았습니다. 시래기 묵밥. 네. 제가 뭐 곤드레밥 이런 건 들어봤어도 시래기 묵밥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제가 한번 여기서 먹어볼 수 있나요? 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기대된다.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네. 구수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는 담백한 시래기밥과 정갈한 한식 반찬으로 차려진 한상. 이게 바로 지난해 경주 전통음식 경연대회의 대상 수상작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지금 제 앞에 바로 작년에 대상을 수상한 그 요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시래기 묵밥, 그렇죠? 예, 예. 그럼 여기 지금 시래기는 보이는데 묵은 어디 있어요? 네, 여기도 있고 이게
묵을 작년에 제가 많이 말렸어요. 그래서 이 말린 거를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네. 전래 음식에 나갔는데 이걸 대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메뉴에 넣게 되었습니다. 묵을 말려서 시래기와 함께 넣어서 덕분에 대상까지 타게 해준 아주 효자 음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시래기 묵밥뿐만 아니라 또 예. 다양한 반찬들이 또 눈에 보여요. 예, 예.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예, 예. 고추도 제가 직접 지은 거고요. 무도 요 앞에 밭에서 직접 기른 무 김치고 요거는 고구마를 작년에 10가만 올게 10가만이나 캤거든요. 이 고구마 샐러드입니다. 태생 자체가 좀 처음부터 손을 다 탄 그런 음식들인 거네요. 예, 예. 기대가 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시래기 묵밥은 양념장을 넣고 슥슥 비벼 크게 한 입. 다양한 반찬과의 콜라보도 놓칠 수 없죠. 음식 하나하나가 엄마 손맛, 경주 집밥 그 자체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예, 시래기 묵밥에다가 예. 또 아까 시래기를 또 올려 먹으니까 예, 진짜 별미인 것 같아요. 예, 새롭죠. 덕분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맛있게 드셨으면 요거 오늘 신라 전래 음식 8회에 출품할 거거든요. 네. 요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뭐예요? 이거는 살로 만든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요? 예, 예. 에이, 이거 막걸리 같은데요? 예, 살 막걸리 만드는 살누룩으로 살과 함께 아무 당분을 안 들어가 만든 살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예. 달달한데요? 예, 예. 근데 안에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요? 예, 살하고 네. 누룩만 들어간 살 요구르트인데 네. 이게 착한 당이라고 네. 먹으면 달지만 이거는 아무 당뇨 환자도 드실 수 있는 요구르트입니다. 아, 착한당. 근데 예. 착한당이 저 취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오늘 이 작품도 또 오늘 출품을 하신다면서요? 예, 예. 저는 이 작품을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음식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요리 경연대회 한번 사장님 같이 가보실까요? 네. 올해는 어떤 음식들이 경주를 대표하는 맛으로 선정될까요? 정성껏 차려지는 음식들. 보는 사람이 다 두근두근한데요. 참가자들도 떨리긴 마찬가지겠죠? 수학의 계절 가을과 함께 제8회 신라 전래 음식, 경주 전통 음식 경연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오던 음식부터 새로운 비법으로 만든 음식까지 심사를 기다리는데요. 경주 전통의 맛을 발굴하는 대회이기에 그 장소가 향교인 것도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8회째 출품한 그런 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식당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 경주 향교의 건기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음식 가운데 어떻게 최고를 가려낼까? 맛있는 음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지경인데요. 심사위원들은 매의 눈으로 음식의 모양새부터 향기, 그리고 맛까지 하나하나 평가를 시작합니다. 이거 일단 기름에 튀겼다고요? 네, 써가지고 말랐어. 떠가지고 말려가지고 네, 기름이. 기름 튀겨. 네. 양념은 간장, 소금을. 기존 고추장의 단점을 오히려 또 밀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네요. 색깔을 굉장히 곱게 하셔가지고 진짜 깨끗하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해요. 경주 전통음식 경연대회에서는 우리 밥상에서 자주 봤을 법한 음식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오직 경주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익숙한 음식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더 나은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심사위원들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보니까 굉장히 음식 수준들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눈길이 안 가는 음식들이 없었는데 네. 심사위원으로서는 어떤 점에 초점 맞추셔서 심사하셨어요? 8회째쯤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벌써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전에 나왔던 음식들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퓨전이 아니라 그 음식을 더 맛있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또 솜씨를 부리셔서 제출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게 이제 앞으로 지나면 이게 경주 전통 음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되는 심사의 시간이 끝나고 올해의 수상자들이 결정됐습니다. 경주만의 맛을 찾아내기 위해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올해 영예의 대상은? 한상 차림의 시골발상 이향남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올해의 대상은 시골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한상 차림에 출품한 이향남 님이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대상 수상하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 굉장히 쟁쟁한 음식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대상을 수상하셔서 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참여하신 분 모두 대상인 것 같은데요. 1원만 제가 대상인 걸로 그렇게 시상권에 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오늘 출품하신 이 요리를 또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젊다고 하면 젊은데요. 그래서 도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전통 요리를 먹어주는 사람도 조금 젊은이들이 많이 먹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경주를 알고 경주 음식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의 손맛이 가득했던 시간. 오늘 수상한 음식들도 곧 우리 지역 식당에서 누구나 맛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경주 전통음식 경연대회 내년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가을이 왔나 싶더니 어느새 온 산이 붉게 불타고 있습니다. 가을의 절정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 주목! 지금 출발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가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맨날 혼자 가다 보니까 이 가을이라서 그런지 더 외로워요. 그래서 오늘 아주 천군만마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 정말 가을을 만끽하면서 지냈죠. 아니 진짜 준비됐어요 오늘 가을 여행? 완전 준비됐습니다. 그럼 가을 여행 떠나볼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저 박진형이라고 합니다. 아, 전 신진. 아, 네네. 되게 잘하시네요. 아, 아니요. 아, 예, 예. 훨씬. 네네. 가시죠, 네. 네. 처음 만나 어색한 사이도 금방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는 화천의 비경 속으로 가을 여행 출발! 시원하게 흘러가는 북한강 화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화천인 건 아는데 네. 정확히 뭐 하는 데예요? 아, 여기가 화천인 건 아는데 모르신다고요? 네. 혹시 연인이세요? 저는 아닌데. 아, 연인이 오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여기가 그 화천군 하남면 거래리 수목공원인데요. 가을을 느끼기에 정말 좋은 사랑나무가 있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인이 오셔가지고 사랑나무 밑에서 언약식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연인인가 여쭤봤어요. 그럼 뭐 하루만 연인이 되면 어때요? 화천의 초입 수목공원에 자리 잡은 사랑나무. 이곳은 나무와 꽃들로 어우러진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잘 조성돼 가족 나들이에도 적당한 곳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손 펼쳐가지고 해도 둘레가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약 400년. 네. 400년이요? 네, 400년 정도 된 나무이기도 하고요. 북한강 옆에서 400여 년간 많은 이들의 약속을 지켜봐왔던 사랑나무. 기다림과 약속의 상징으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됐습니다. 앉아있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쁘고 경치도 좋고 정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땠어요, 여기? 가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뭐 이제 돌아가자고요. 그럼 여기가 끝인 거예요? 여기가 끝은 아닌데 더 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힘들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좀 단단히 하시고 이번엔 좀 네. 많이 걸어야 되니까 가보시죠. 네. 8호 상류 비수구미 화천의 비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산길을 걸어 닿을 수도 있지만 8호 물길이 더욱 익숙한 곳입니다.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물살을 거침없이 가릅니다. 그렇게 가을 바람을 맞으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장님, 여기 날씨도 너무 좋고 마을이 너무 예쁜데 네. 이곳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딱 느끼는 게 공기 좋죠.
그리고 산세 좋죠. 네. 여기가 작년 6월 19일 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네,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트레킹하는 곳이에요. 여기. 트레킹. 봄에는 이제 이 계곡 쪽에 철쭉 같은 거 보면서 걸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계곡이 이제 좋으니까 그 계곡 트레킹 하시고, 그리고 또 가을에는 이제 단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시고. 그러면 뭐 사계절 내내 다 트레킹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트레킹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나물로 해가지고 이제 산채 같은 경우 해서 이제. 산채요? 네. 산채하면 또 산채 비빔밥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산채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냥 오! 드디어 나왔어요. 아, 맛있겠다. 산채 비빔밥. 너무 맛있겠다. 진짜 심장이 설레는 거 있죠? 자,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아직이에요? 네. 나 빨리 먹고 싶은데. 아니요, 아직이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네. 짠.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 맛이야말로 건강한 자연의 맛.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땅 기운, 산 기운 가득 담긴 자연의 맛입니다. 진짜 맛있다. 나 묻다.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이 간이 너무 잘 배어 있고 이 양념들까지 같이 해서 먹으니까 너무 입안에 풍미가 이렇게 싹 도는 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굿.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비수구미를 즐길 차례. 비수구미의 터줏대감인 강아지 한 마리가 길 안내를 자처합니다. 잘 부탁해.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단풍의 바다. 신비로운 물이 빚은 9가지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을 가진 비수구미 마을입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 따뜻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걷는 길. 걸을수록 가을은 깊어가고 더욱 붉게 불타는 단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대신 강아지가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 걷고 또 걷고 천천히 걸으며 좋은 곳을 만나면 쉬어갈 수 있는 게 트레킹의 매력이죠. 투명한 계곡물과 단풍잎을 물들이는 오후 햇살이 매력적인 비수구미 계곡. 이보다 더 좋은 가을 경치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풍경이 동심을 불러옵니다. 누가 더 많이 하나 할래요? 오케이. 자, 어떻게 먹는 자, 거지? 한 번. 네. 아우, 두 번, 오! 세 번. 봤죠? 가위바위보 진 사람 발 멈췄어야 담그기. 했었어요. 아, 어때요? 묵찌빠? 묵집, 아니, 가위바위보. 묵집밥. 묵찌빠, 오케이. 안 내면 담기 가위바위보. 세 박자로 갈게요. 네. 묵. 빨리, 찌. 입이 문제야? 입이 문제라고. 와, 진짜 이걸. 오! 겨울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발끝에서부터 온몸의 전율이 짜르르. 느리게 걸으며 단풍에 물든 비수구미 가을 여행. 어땠어요 오늘? 걸어가는 내내 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에 밟히면서 걸어오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너무 가을 느낌이 약간 물씬 풍겼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좋았는데 거기다 플러스 풍경까지 좋으니까 더 일석이조 아니었나. 그래서 트레킹은 꼭 가을에 좀 이렇게 선선할 때 하는 게 참 최고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그쵸? 같아요. 정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있기에 네. 이래서 트레킹을 하는구나. 전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네, 맞아요. 고운 단풍에 취해 걷고 또 걸어도 힘이 들기는커녕 힘이 나는 풍경들. 울창한 원시림이 울긋불긋 곱게 물든 오솔길을 따라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가을을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고 말했는데요. 화천은 지금 그 어떤 봄보다 화려한 가을로 물들어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왕새우 양식장에선 지하수로 키운 무항생제 새우가 육질을 자랑하며 가을 입맛을 돋웁니다.
이 앞에가 이제 바다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닷물을 가져와서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지하수로 키우는 거예요. 아, 얘네들을 지하수로 민물로 키우신다고요? 네. 이곳에선 매년 까다로운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갱신하며 친환경 왕새우를 양식하고 있는데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 덕분에 이 가을이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가을 별미 왕새우 맛보러 가볼까요? 충청도를 휘돌아 나온 금강이 서해로 접어드는 충남 서천군 마서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인 만큼 농업과 어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곶떡 아래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은 충남 서천을 왔습니다. 구비구비 흘러온 금강물이 서해바다 만나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야, 가을에 오니까 주변 풍경도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어업회사를 찾아왔거든요. 어업회사니까 바다 쪽,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창규 씨, 네? 오늘은 바다 쪽이 아니라 바다의 반대쪽. 그럼 이쪽이라고? 오케이. 여기? 여기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 어업회사가 있다고요? 바다를 뒤로하고 일단 육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빛 억새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그런데 제가 찾는 어업회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어업회사가 여기예요. 이 양식장. 예, 제가 또 대전세정 충남 곳곳을 돌아다니는 게 면전입니까? 힘차게 돌아가는 수차만 봐도 딱 알죠. 이 안에는 새우가 가득합니다. 새우 양식장. 이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야, 잠깐 타도 되나요? 네, 타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지금 새우 상태 확인하려고 네. 지금 뭐 모니터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우 들어 올리는 작업은 끝나신 거예요? 다 끝났죠. 아하, 너무 늦게 왔어. 그래요? 그럼 오늘 새우 못 봐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모니터 작업하는 과정 중에 네. 새우 상태를 늘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실 수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끝까지 새우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새우 좀 구경시켜 주세요. 지금 같이 가셔도 돼요. 자, 갑니다. 새우 네. 보러 가시죠. 모터가 달린 떼배를 타고 양식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새우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미리 쳐놓은 그물을 살짝 들어봤더니 새우가 가득합니다. 가을이 제철인 새우의 인기는 말 그대로 상종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크기가 어찌나 큰지 어른 손바닥보다 큰 것들도 많습니다. 야, 서천 새우 양식장에서 키운 싱싱한 새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잡고 있는데도 이 힘이 느껴지네요. 와, 상당히 애들이 힘이 좋은데요. 저희 새우는 키우는 방식이 틀려요. 그냥 좋은 미생물, 좋은 먹이, 좋은 환경에서 24시간 관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품질 면에서는 최고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가 이제 바다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닷물을 가져와서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지하수로 키우는 거예요. 아, 얘네들을 지하수로 민물로 키우신다고요? 네. 아, 그게 가능해요? 네. 당연히 근처 바닷물을 이용한 양식장으로 생각했는데 지하수로 새우를 키운다고 합니다. 수차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양식장. 5, 6년 전부터 염분이 낮은 민물에서도 새우를 키우는 저염도 양식 기술이 보급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바닷물에서 크는 새우들은 비브리오 같은 그런 전염성 질환에 굉장히 약한데 저희 새우는 건강하고 이런 전염병이 현저하게 적게 오죠. 새우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관리. 양식장 안에 배양한 수질 정화 미생물을 넣어서 수질을 관리하는데요. 미생물 덕분에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되고 전염병 감염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뭐 보시는 거예요? 뭐 매일매일 관찰하는 일과 중에 하나인데요. 육안으로는 도대체 이 새우가 얼마만큼 병이 있는지, 얼마만큼 건강한지. 만약에 육안으로 관찰을 했을 때 새우가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매일매일 현미경으로 세심한 것까지 관찰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비브리오, 기생충 이런 것들을 늘 관찰을 합니다. 양식이라고 해서 물 받아놓고 거기에 공기 주면서 뭐 먹이 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네요.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린 아기를 볼 때 24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돌봐줘야 되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충남 최초로 해썹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양식으로 건강한 새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썹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항생제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이걸 재반복해서 의뢰를 해야 돼요. 또 받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라도 이 항생제에 검출이 된다라면은 해썹 자체는 취소가 돼요. 이준희 씨는 양식학 박사 과정까지 밟은 자타공인 양식 박사입니다. 하루 종일 양식장 곳곳을 살피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 새우 양식을 연구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양식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필름을 깔았는데 이게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방지용으로 납품을 하는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우니까 새우들이 좀 더 건강하고 오염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식탁에 저희 새우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품질에 자신이 있고, 일단 저희 새우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우 사이즈가 크고 굉장히 달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우 양식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이 시간만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가을에 다양한 먹을거리 있고 특히 수산물 중에서는 전어됐지만 이 왕새우를 먹지 않고서는 가을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름은 새우 치즈구이예요.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며느리가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거 집 나간 사위가 돌아옵니다. 이건 새우 소금구이. 통새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실하고 맛있고 좋고 특별히 이제 서천의 특산품이죠. 굴소스를 가미를 해가지고 굴소스 요리가 되겠습니다. 새우. 그 유명한 새우 간장 새우장 요리. 꽃게 무침처럼 새우를 양념을 해서 무쳐봤어요. 근데 맛이 아주 별미더라고요. 새우 양식이 끝난 다음에 할 일 없을 때 제가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새우를 삶아가지고 건조기에다가 말린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군것질거리로 최고입니다. 이거. 야, 설명을 들으면서도 입안에 계속 침이 고여서 혼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어깨 펴고 허리 세우고 본격적으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가을 별미 중의 별미 왕새우. 살아있는 싱싱한 새우로 만든 요리들,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끼며 하나씩 맛을 봤는데요. 서천 현지에서 맛보는 새우 양념 무침은 또 하나의 밥도둑이고요. 새우 치즈구이는 짜지도 않고 참 맛있습니다. 짭조름한 새우장까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잡는 새우 요리들입니다. 야, 새우가 일단 커서 좋고 그리고 육질이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찰지면서도 살이 단맛이 또 느껴지네요. 와, 이 새우 양식을 하시면서 자부심도 있으시고 또 그동안 노력했던 게 크시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바람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양식 현실이 너무나 이렇게 좀 닫혀 있어요. 쉬쉬한다고 할까? 좀 같이 공유해가지고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들이 참 안타깝고, 정부나 이런 관계 단체에서도 이런 걸 자꾸만 개발하고 자료를 많이 공유를 해가지고 양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좀 발전이 되는데 미끄럼이 됐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이 있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 건강한 새우 드시고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품 왕새우 드시러 서천으로 오세요. 들판에도 바다에도 풍성함이 깃든 가을. 새우 양식장에선 무항생제로 건강한 새우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치열을 넣는 이른 봄부터 출하하는 가을까지 친환경 새우를 생산하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새우를 식탁에서 맛볼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맛있는 왕새우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